이번에 지금 애들 내일 모레 면접 이제 마지막 면접 이번 주 토요일에 면접이 다 있어요. 합격생이 옛날보다 조금 많고 저학년보다 높은 학년들이 좀 많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거하고 오늘 주로 여기 3학년에서 6학년 사이에 들어있는 여기 있는 수업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데 어떻게 해야 되기 좋고 어떻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들 또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꼭 해야 될 부분 하지 말아야 될 부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영재원 대비 학원인 줄 알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저학년 때 오셔서 어떤 경우 굉장히 이제 그 자녀들이 잘한다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오신 분도 있고 근데 막판에 가면 이게 뒤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이따 뒤쯤에 가서 여기 그 설명을 드리는데 어머님들이 좀 어떨 때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애가 굉장히 뛰어난데 애들 때문에 아니라 어머님 때문에 애를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한 명이 한참 지나와서 이렇게 와서 보면 참 마음이 아픈데 그렇게 좀 얘기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마 저처럼 아마 영재 어린애들 잘하는 애들 많이 보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저 굉장히 많은 애들 봤는데 사라진 영재도 많이 봤고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구성하는 애들이 있는데 갑자기 구성하지는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머님들 보는 거랑 조금 달라요. 시험 점수하고도 좀 약간 다르 시험 점수 보고도 문제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푸는 방식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보시면 우선은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기 목표는 이 퍼즐은 재미 쪽에 초점을 줬고요. 저학년은 재미 쪽에 초점을 줬습니다. 5학년 여기서는 저학년이라는 얘기는 수학 공부를 하는 학생의 부분이 아니고 진도에서 맞추는 거예요. 참고를 하세요. 이게 초등학교 2학년도 6학년 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학년으로 지금 수학 진도에서 상의 학년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라는 건 여기 5학년 이전에는 주로 퍼즐 형태로 돼 있어요. 수학인지 뭔지 잘 모르고 이렇게 수학 공부를 하는데 이게 수학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몸에 이게 배일 수 있게 5학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학 공부라고 하시면 돼요. 그때는 원리 탐구를 하는데 정확하고 빠르게 푸는 방법들. 옛날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라고 써놨는데 애들이 신속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빠르게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꿈에 도전하자는데 이거는 이제 애들한테는 이렇게 써요. 꿈에 도전하고 아니고 목적이 놀자 이렇게. 이 부분은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여기 설명의 1번에 보면은 이 좋은 식쓰기가 나오거든요. 좋은 식쓰기 정의가 나와요. 아직 저학년들은 5학년 이전 공부는 식쓰기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 읽고 왜 그런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고 5학년 이상에서 식쓰기를 하는데 식쓰기라는 건 쉬운 문제를 푸는데 그냥 이렇게 애들 찍어서 이렇게 맞추잖아요. 식도 안 쓰고. 그러면은 제가 그래요. 얘들이 식도 안 쓰고 공부하면 와 천재다 그러는데 그 천재를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원래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천재인데 하늘이 재앙이 됩니다. 식을 안 쓰게 되면은 이건 지금까지 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식을 안 쓰게 되면은 그 좋은 머리가 사라져 버려요. 어머니들 생각하기에 식도 안 쓰고 100% 나오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거 큰일 저는 큰일 납니다. 근데 그걸 여기다 좀 설명해놨으니 그때가 하시기로 하고 또 왜 놀자가 목표인지는 애들은 너희들을 이렇게 태어난 게 공부를 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다. 근데 정확하고 빠르게 풀면은 시간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거기에 모든 초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영재원 합격서처럼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학생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량이 가면서 줄어들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법들인데 그건 이제 그때가 사실 오늘은 이제 초점을 저학년 쪽으로 맞춰볼게요. 여기는 홈페이지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저희들 학원에 이제 크게 보면 이게 원리탐구 그다음 보통은 개념 부분 있잖아요. 요거하고 실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 부분이 시험에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는 대비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길고 이렇게 해서 요 책을 만들기가 가장 힘들거든요. 저도 책을 만들어 밖에다 잘 안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다 100개가 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저는 애들하고 학생 저학년들하고 소설책 읽으면서요 일주일에 한 3문제 정도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서 그게 한 10여 년 동안 쌓였어요. 그걸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책을 아마 보시면은
어머니들 처음 보는 문제가 대부분일 거예요. 애들도 와가지고 봐서 뭐 이렇게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시험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 것도 되고요. 우선 저희 학원의 특징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원리탐구하고 퍼즐인데 이건 처음부터 다시 마지막에 어차피 서술형, 식 쓰는 게 모든 게 초점이 있어요. 시험도 전부 다 요즘 서술형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2028년도에는 수능도 서술형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도 봤을 때 여기만 그 자체 교재는 이제 특히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원리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활용도가 큰 문제들을 주로 해놨어요. 그래서 그 학년에만 쓴다든가 하면 별 의미가 없는 부분 다 빼서 저희들이 그 제가 책 쓴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쓸데없는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애들이 막 짜증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그런 것들 빼고. 그리고 뒤에 가면은 읽을 거리들이 있는데 이게 애들이 소설책이나 이런 걸 많이 봐야 되는데 요즘 이턴 씨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읽을 거리라든가 현실 문제들이 뒤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재밌는 내용들이. 수업 방식은 여기 이렇게 해서 전자칠판을 하고 있고 대부분이 주 1회에 3시간씩 수업이에요. 여기는 테스트가 다 들어있고 8회 보통 제 책이 이제 그 대교라는 게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는 16회 완성해요. 저는 8회 완성을 합니다. 왜냐면 애들이 좀 시간도 없고 집에서 그러니까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필요 없는 문제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그리고 매일 평가를 보고 종합 평가를 이렇게 해서 완성도를 높이는데 여기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어머님들 중에서 이게 지금 이렇게 중요한 걸 잘 몰라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 수업 내용을 다 촬영을 해서 직접 애들하고 수업하는 것을 촬영을 하는데 촬영 이미 돼 있으면 안 하고 그 전에 돼 있는 걸 통해서 애들이 이제 진도가 잘 안 결석을 하잖아요. 그럼 결석할 때 보충용으로도 되고 또는 이해를 이렇게 설명을 제가 설명이 좀 빠른 편이니까 설명을 하다 이해 안 가면은 다시 이렇게 보내달라고 다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보충용 내지는 이렇게 결석을 대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수업 중에 항상 시작하기 전에 항상 브리핑을 합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미리 이제 앞으로 어떤 것을 대비해주고 어떤 게 중요하고 수업하니까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원리탐구니까 뭐 원리탐구가 가장 주된 거지만 심화하고 개념학습이 책 전체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원리 익히기하고 주로 이제 다른 학원하고 차이가 뭐냐면 원리 익히기. 여기는 뭐냐면 그 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책이 안 나와 있을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쓸모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퍼즐은 수학 공부 아닌 것 같은데 그걸 풀다 보면 이 수학 이해가 될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에다 이게 그 고난이도 문제로 해서 흥미라든가 공부량을 줄여주는 제 목적은 애들의 공부량을 줄여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싫어하지 않게 하는 역할이고. 근데 이제 거기에 따라서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한 3군데쯤 있어요.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애들이 이제 지금 그 선행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된다. 그리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내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저학년 때 보면 영재교육원, 경치대 이런 부분에 저희 학원들이 그 합격성이라든가 고득점자들이 많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좀 알려진 편인데, 그리고 이제 실시간 현장 하고 영상 수업을 병행하는데 여기 지금 여기 모니터 보이잖아요. 그 코로나 이전부터 해놓은 겁니다. 왜냐면 저한테 배웠던 애들이 외국에 나가서 배울 데가 없다고 해서 미국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홍콩 여기서 있다가 나간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 학생들이 이렇게 들어와요. 물론 뭐 지방에서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 또는 뭐 어떻게 보면 제가 권장하지는 않는데 여행 갔다가 들어올 때가 또 있어요. 들어오는 경우인데 그런 거 조금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 경우. 그리고 여기 그 보이죠? 그게 새로 오신 그 선생님이 선행 중등 내신 대비를 해서 혹시 학년이 높은 학년들이 있으면 참고하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아직 지금 마지막 안 된 작년 합격생들이에요. 재작년 합격생은 좀 놀라울 정도인데 뭐냐면 서울대 수학은 18명 뽑아요. 재작년 8명이 합격했어요. 나도 깜짝 놀랐는데 작년에 이제 작년에는 수학에서는 2명인데 수리 정보도 같이 있거든요. 아마 그 재작년에 아마 가서 다 안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5명이 현재 합격을 했는데 서울대에서 지금까지 하나도 안 떨어졌어요. 5명하고 다 합격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서울대하고 연대하고 교대하고 세 군데를 같이 6학년 중1 때 같이 보게 돼 있어요. 6학년. 저는 중1 때 못 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신 대입도 해야 되고 영재고 대입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 6학년들이에요. 걔들 지금 동시 합격생이 5명 있는데 교통정리하자고 지금 상당히 내가 바쁘긴 한데 이번에는 여기 서울대 학생들이 좀 많아졌고 수리정보로 좀 적어졌고 여기 연대는 지금 대거 합격을 해가지고 여기서 좀 떨어지지 않고 작년에 여기서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 그 서울대는 18명 뽑고 여기는 60명 뽑고 40명 뽑기 때문에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그 교대는 여기는 초6이잖아요. 초6 중1. 그 다음에 여기는 4학년 5학년 3년 전에는 3학년도 뽑았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부터 초4인데 4학년하고 5학년들이 있으면 당연히 5학년들이 잘할 것 같잖아요. 저희 이상하게 작년에는 4학년들이 더 합격을 많이 10명 중에서 7명이 4학년이었어요. 올해는 비슷하더라고요. 올해는 수학이 원래 그 40명이었는데 60명으로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합격생이 조금 늘어났는데 여기 합격생이 보다는 지금 위에 학년들 저희들 위에 학년들이 근데 높아요. 왜냐하면 시험을 제가 분석을 해보거든요. 분석을 하면 시험을 제일 잘 내는 데가 서울대예요. 그 다음에 연대, 그 다음에 교대. 교대는 예전에 좀 잘 냈는데 요즘 잘 못 내고 있습니다. KGMO는 이제 지금 발표가 아직 지금 뭐 집계 중인데 지금 이 정도 거고 올해는 KGMO 좀 어려웠어요. 초등학교 3학년도 합격생들이 꽤 됩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3학년도 금성받은 학생이 있었어요. 지금 은상받은 애, 동상받은 애, 3학년 때 그런 학생들이 있기는 합니다. 시험이 이제 올해 겁니다, 이거. 올해 보면은 다 교대가 서울, 여기는 초 4, 5, 서울대는 초 6, 중 1 똑같아요. 여기는. 보시면 다 서술형이에요. 그 전에는 단답형으로 해서 한 20문제가 나왔거든요. 이게 바뀐 지가 꽤 됐습니다. 작년에 4문제도 올해 5문제. 서울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4문제인데 시간은 여기 90분이고 여기는 120분이에요. 다 서술이에요. 여기 S다고 써놓은 것은 스토리텔링형. 그러니까 현실과 연관돼서 이야기 형태로 쭉 나와 있는 이런 거니까 보시다시피 서술을 못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책도 안 쓰고 답 나왔다고 이게 천재가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잘했을 때 식 안 쓰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식 안 쓰고 답이 나오는데 왜 식을 써? 그러는데 그 식이 어떤 거냐면 그 쉬운 문제를 풀 때 답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 쉬운 문제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식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량이 줄어들죠. 왜냐하면 밑에 배웠던 게 그대로 써먹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주로 원리 익히기라든가 원리 탐구에 그런 내용들이 대부분 있어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다 스토리텔링인데 여기 연대는 단답형이 지금도 한 8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고 증명들이 보이잖아요. 다들 이게 증명하고 이런 것들이어서 다씩 쓰는 거예요. 올해 특징 보면 좋아. 작년에는 여기 서술형 형태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그 경우에서 여기도 나왔죠, 여기도 나왔죠, 여기도 나왔죠. 여기도 보면 경우에서 잘 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안 배워요. 저학년 때도 안 배우고요. 학년이 올라가서 언제 배우냐? 2학년 2학기 때 잠깐 나와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가서 나오는데 이게 그거 정도가 아니고 이게 공부의 가장 핵심이 이 경우의 수인데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년에 예측을 했었어요. 작년에 시험 문제 잘 못 냈어요. 근데 올해는 아마 왜 나 못 냈다는 기준이 뭐냐면 경우의 수를 안 내게 되면은 연기 판별이 안 됩니다. 지금 뭐냐면 노동으로 보이는데 쉽게 푸는 방법. 그게 어떤 공부의 모든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애들 다 노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문제 되게 더 어려워지면 못 풀어요, 아예. 그래서 그런 공부 방법은 팔운동이라고 해요. 팔운동하고 있지 마라. 그리고 시간 열심히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성적이 안 오른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부를 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은 이제 처음에 저희들 보면 원리탐구 책 보면 쉽게 보여요. 근데 그 쉬운 문제를 그 답을 맞추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 다른 문제 어려웠을 때 풀 수 있느냐. 그리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이런 게 초점이 있는데 그게 다 여기 다 연구가 다 있는 겁니다. 막판에 가서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서울대나 연대 쪽에 합격이 많은 이유가 그게 굉장히 쌓여 있어요. 책 쓰는 거는 보면은 굉장히 뭐 이게 좀 지나가다 보면 시기 이게 뭘 써야 되고 뭘 쓰지 않아도 이거 거의 체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 안 쓰게 되면 본인한테 소득에는 손해인 걸 알아요. 애들은 지금은 잘 모르죠. 근데 엄마들이 막 식사라고 말 이렇게 해봐도 아무 소용 없어요. 식을 쓰면 왜 유리한지, 그 식을 써서 이렇게 풀어야 잘 풀리는 건지 이런 거를 애들한테 이해를 시켜야 되거든요. 거기다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교육청 작년 교육청 문제 그 3학년들은 그 수학, 과학, 공학인가 아시죠? 2문제씩 4문제 나옵니다. 여기는 60분에. 그리고 여기 그 4학년, 5학년들은 4문제. 네. 근데 보시면 저 학년 위의 학년들은 주로 도형 쪽의 시험이 많이 나오고 왜 도형 쪽의 시험이 많이 나오냐면 상상력이 중요해요. 수학에서는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전에 유명한 화가들은 수학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는 규칙 찾기가 주로 나와서 저학년이니까 아직 그런 게 좀 영향을 덜 미쳐서. 그리고 작년이고, 그리고 작년과 차이가 뭐 있냐면 초등학교 3학년들은 5학년들 그때 시험 당시에 4학년이죠. 면접이 있었어요. 면접 준비까지 저희들 해요.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그 교대라든가 서울대, 연대는 다 면접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 면접 지금 한 2회차에 걸쳐서 합격생들 좀 모아놓고 면접 시키는데 이게 아까 그 과학생들 말씀드린 거 앞에서 멀쩡히 얘기 잘하다가 앞에 있으면 떨어서 얘기 못해요. 그런 훈련들 이렇게 해서 저희들 녹화해서 이렇게 보내주고 그러거든요. 합격생들 반해서 이렇게. 근데 여기는 이제 이번에 바뀐 게 창의 인성 논술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5분 동안 면접을 안 하고 아마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바뀌었고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권장하는 거 보면은 3, 4학년 때는 교육청 영재원 아까 보면 서울대 쪽에도 많이 가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하는 거는 수학으로 하니까 3, 4학년 교육청 그다음에 5학년 때, 4학년도 갈 수가 있는데 저는 5학년 때 합격하기를 권하는데 어머님들 애들이 너무 빨라요. 하다 보면 갑자기 막 잘 돼가지고 4학년 때 합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5학년 때 합격을 하고 6학년 때 서울대나 연대를 가고 중1 때는 가지 말아요. 그 얘기를 해요. 아마 그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주로 그 강남 쪽에는 대치하고 언덕 그 학생이 좀 유리해요. 왜 20%를 뽑으니까 40명인데 20% 8명이잖아요. 한 군데만 지원했다는 건데 여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원리탐구가 있고 여기 아까 말씀드린 원리탐구 과정이 있고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줄였어요. 초등학교는 2단계예요. 다른 데는 막 십여 단계도 되는데 2단계. 이것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오죠. 교육청은 이 정도에서 이렇게 초3 그리고 초4는 이렇게 해서 초4 그다음 교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는 기하하고 조합도 중요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여기가 마무리가 SNP 여기가 전부 다 스토리텔링 형태예요. 여기 다 굉장히 책이 외부에는 없는 거죠. 이거. 그리고 94는 아까 얘기한 마술 같은 것도 여기서 좀 했던 거고 여기는 원리탐구 1까지 이렇게 올라와요. 거꾸로 돼 있어도 오면 좀 헷갈리게 있습니다. 5, 4, 3, 2, 1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영재 못하게. 그리고 이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게 여기는 지금 시작을 했고요. 3, 4학년인데 여기는 지금 학년 왜 이렇게 하냐면 저 밑에 있는 강남 쪽에 서초, 강남, 그다음에 송파, 강동 이쪽에는 굉장히 애들이 커트라인이 높아요. 점수는 시험지는 똑같습니다. 강북이나 여기나. 그런데 여기 강남 쪽 애들 이쪽에 합의해요. 그리고 이제 강북 쪽에는 4학년 덕에 와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커트라인 좀 낮은 편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를 아직 시작을 안 했고 요 수업은 아마 8일날이 과학 개강이고 여기는 9일날이 제 개강인데 일요일부터 좀 있습니다. 지금 모의고사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원리탐구 아까 했던 그 순서대로 있는데 밑에서부터 5, 4, 3, 2, 1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 지금 이번에는 이제 그 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시험이 끝나가지고 주로 토요일, 일요일 이때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시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원리탐구는 주로 12하고 8회인데 여기 보면 원리 5하고
4하고 3, 2, 1이는 여기는 12회고요. 여기는 8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학 때 하면 1개월에 다 끝나요. 근데 방학이 아닐 하면은 2개월 내지 3개월 이렇게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하면서 동시에 하든가 아니면 개념 심화를 그냥 들어오면 효과가 좀 떨어져요. 근데 그 대신 원리 탐구를 할 때는 개념이 어느 정도까지 돼 있어야 돼요.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면 또 이해가 안 가니까.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토리텔링 형태 마지막 파이널이에요. 영재호 파이널 그리고 여기가 나와 있는 여기는 초3, 초4, 초5, 그다음 S 여기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파이널이 지금 현재 여기에 진행되어 있고 여기로 또 개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여기 보시면은 내용들이 다 원리 탐구와 이거가 다 관련되어 있어서 교과 과정 그 내용을 보면 완전히 그렇게 판이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게 수학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교과 과정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 이 정도까지 이렇게 좀 하고 지금 제가 이렇게 줄쳐놓은 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 이따가 책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제가 책 만든 거니까 좀 PDF 다 있어요. 보여드리면서 어떤 거 책 전체가 보여드리고 있고 아니면 그 수업 한 단원 그리고 3개 한 4개 정도 문제라고 풀어주세요.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연산 단계가 있어요. 연산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지금 아직 아마 큰 애가 있다든가 아니면 초등학교 5학년 수업을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갑자기 4학년 때까지 잘 하다가요 5학년 1학기 되면 애들 팍 이렇게 꺾여요. 근데 그러지 않는 학생들은 그 전에 공부를 잘 해왔다는 겁니다. 4학년 때까지 하고 이거 한양 다릅니다. 이게 여기는 공통적인 현상이어서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도 공부 목표는 5학년 1학기에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걸 애들은 이제 잘 모르죠. 근데 그 내용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 가서 꺾여서 여기서 몇 바퀴 돕니다. 여기도 또 안 해놓고 위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같은 경우에도 시험을 볼 때 5학년 1학기 걸 많이 봐요. 점수가 낮으면 6학년인데 5학년으로 다시 시킵니다. 근데 그런 시행착오가 없어야 돼요.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소요소에 중요한 부분이 있고 꼭 이렇게 반복적으로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해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그러니까 연산을 해야 될 게 있고 할 필요가 없는 게 있고 그러거든요. 여기 그다음에 개념이 돼 있으면 그리고 나서 원리 탐구를 해서 전체적인 걸 이렇게 크게 맞추고 교과서 이외의 것을 이렇게 하게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탐구 심화 단계로 들어가고 영재고 시험을 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데하고는 달리가 다른 게 원리 탐구 과정에서 그 교과 이외의 것 중요한 부분을 다시 이렇게 해보는 것, 연결고리를 짓는 것 이런 거 하고 현실과 연관된 수업이 저희 학원은 다른 학원은 다른데 그 이외에 전체가 다 있습니다. 이 책은 전체 저 혼자 하는 깜짝 놀래요. 지금까지 계속 저는 아침에 한 6시쯤에 와요. 그럼 계속 책 쓰고 이제 수업은 이제 오후에 하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해도 이렇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저학년 가장 중요한 초등학교 5학년 그것도 5학년 1학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여기 있는 4단어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이 있어서 여기 앞에 있는 내용들은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여기는 수학이 아닌 것처럼 해도 돼요. 심화 과정 굳이 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들이 퍼즐로 되어 있는 게 심화 과정이에요. 개념 단계도 있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어디까지 5학년 때 뭘 해야지 쉬워지냐면은 여기 초등 중1 때 소인수 부분에 나오잖아요. 요거까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초등학교 5학년 그 다음에 중2 이래서 여기 소인수 부분인데 여기는 이미 여기에 돼 있어야 돼요. 예? 그리고 여기는 뭐가 중요하냐 문자화식이 중요합니다. 문자화식. 애들이 또 여기서 한번 꺾이잖아요. 5학년 때 꺾인 다음에 선생님 가서 여기 하다 여기서 다 꺾여요. 문자가 안 됩니다. 그 전에 6학년 때 문자가 있었거든요. 매년 바뀌었는데 왜냐하면 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4학년하고 5학년은 여기 나와 있는 약수와 배수, 이 규칙과 대응 어떤 거 등식에 올리거든요. 이게. 그리고 여기 약분 통보 이 부분에서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여기는 1, 2, 3, 4학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책을 쓸 때 다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 대신 요 밑에 저학년에서는 공부가 별로 아닌 것처럼 해서 애들이 그거 싫어하지 않게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문자화식을 하고 여기 그 다음에 가면 여기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물론 함수를 좀 어려워하긴 하는데요. 여기 가면은 인수분해라고 나옵니다. 소인수분해, 인수분해죠. 어떻게 보면 수학에서 가장 그 기본이 되는 요즘 전쟁이 유행인데 전쟁에서 실탄 역할을 해요. 실탄 없으면 싸움 못할 거 아닙니까? 저학년 때는 전부 소인수분해가 모든 걸 다 결정을 해요. 근데 어디 뭐 학원 가면 그 소인수분해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약수 찾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쉽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저학년 때 어느 정도의 그걸 하는 방식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돼 있고 그리고 크게 보면은 5학년, 중1, 중3 요 세 가지가 중3은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3 들어가는 순간 이제 고등학교 연결돼 있어서 이 중3을 빨리 끝내시면 안 돼요. 중3은 굉장히 심화해 놓으면은 고등학교 가서 별 할 게 없어집니다. 정석 같은 경우는 기본 정석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저한테 이제 배웠던 애들은 영재원 합격한 애들은 거의 고등학교 할 게 없어져요. 선생님 그렇게 많이 안 해도 가면 내가 그러면 고등학교 가면 쉬울 거야. 근데 애들이 전혀 안 믿어요. 가서 보니까 왜 이렇게 쉬워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쉬울 거라고. 그러니까 이미 중3 과정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과정, 그게 이제 원리 탐구를 하면서 다 연결교를 다 지어놨어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 내가 이거 시험 낸다 그러거든요. 이거 학년 위에 올라가면서 다 쓴다 이런 뜻인데 애들은 잘 모르죠. 내가 낸다 하고 그 시험 낸다 하고 내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뭐 증명이라든가 이런 것들. 요거 틀리면 또 벌금도 내게요 제가. 요거 틀리면 내가 벌금 매긴다. 이게 요거 증명 안 하는 거 그러는데 그게 다 저학년 때 쌓인 거예요. 쌓여요. 그러다 보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학년이 어떻게 보면 학년이 올라가 중학교쯤 돼서 수학 공부할 게 없어집니다. 그래야지 다른 걸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근데 어머님들 생각에는 그 선행을 앞에 쭉 나가야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학원에서 많이 그걸 조장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한테 하는 애들은요, 뭐 선행 그렇게 많이 안 하고도 합격하는 애도 많고, 그리고 고등부는 거의 혼자 하는 애도 많아요. 왜냐면 저학년 때 이미 다 다져져 있거든요. 그리고 식선도 다 돼 있고. 그렇게 해야지 애들이 쉬운데 가서 올라가서 책값 돌고 있. 그래서 어머님들 그게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와서 시험 보면요, 그때 딱 깔아요. 그러면 어머님 다시 내려가서 하세요. 그런데 절대 안 듣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안 듣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뛰어난 애입니다. 그런데 다시 해야 될 애들이 있어요. 그때 제 얘기를 들으시면 후회를 안 하실 것 같아요. 가면서 한참 있다가 와서 후회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때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영재들 한두 명 본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패하는 애들 좀 많이 봤을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공부 적게 하고 잘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내가 숱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그걸 좀 부탁드리는데 제가 만약에 테스트 와서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마음을 때 어떤 경우는 마음을 놓으세요. 그래요. 어머님들 너무 눈높이 높으시 같은 게 내려놓고 시작하시면 다시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거 아시죠? 5학년 때 잘못 확 꺾이는데 이거는 정상적이지만 그건 또 하나의 문제는 3, 4학년 때의 공부를 그 초점을 맞추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6학년까지 갔더라도 6학년 점수 계속 안 나오잖아요. 5학년이라서 다시 하셔야 돼요. 그게 더 빨라요. 어디에 지금 뭐 잘못된지 모르시잖아요. 뭐 여기 있습니다. 근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또 여기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많이 시키는 것은 그 약수와 배수 찾기, 소인수분해 이런 부분을 엄청나게 많이 시켜요. 그 중학교 올라가면 문자화식을 엄청 많이 시키거든요. 식 세우기. 문장을 보고 식 세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애들 문장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말인지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여기는 이제 수식을 이렇게 더하기 빼기로 곱하기를 만드는데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이죠. 고등학교 때 안 되면 인수분해 다시 시켜야 되잖아. 대학교 수준까지 막 인수분해 시키거든요. 제가. 그러면 가서 이제 쉬워져요. 이렇게 세 분야를 집중적으로 그때는 눈물 나도록 시켜야 돼요. 그 이외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막 다 시키고 있는데 그 핵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제가 이제 테스트를 보면 이거 뭐가 문제인지 금방 이렇게 알거든요. 그걸 이렇게 체험방을 이렇게 내리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초등학교 저학년들은 이제 그 개념책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퍼즐 분야가 4학년까지가 퍼즐 분야. 이게 그 심화 과정인데 개념 단계 제가 이제 이때쯤 되면은 제가 저학년 수업부터 시작할 시기에 지금까지 이번 달까지는 영재원 대비 때문에 다른 시간이 안 돼가지고 안 되는데 이제 다음 달부터는 제가 오기 시작할 겁니다. 오기 시작을 하고
여기는 이제 다른 선생님이 좀 하기도 하고 이렇게 이따 시간표 보시면 알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5학년은 이렇게 잘 안 될 때 예습 단계도 하고요. 계산식도 하고 5-1 이렇게 해서 여기 온통 쏟아붓고요.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좀 덜 되면 그래도 5, 6학년 계산을 또 해요. 그러면 6학년까지는 그냥 갑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중학교 1학년에 있는 소인수분해까지 다 들어있는 소수 찾기 막 이런 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단지 문자만 지금 안 돼 있을 뿐이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게 다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5학년, 6학년 때 되면은 원리탐구 2단계거든요. 2단계. 요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어려운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게 하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심화 단계 이쪽인 탐구라든가 도전 단계 이거는 중학교에서 문자화식 정도 등식의 원리가 돼 있어야지만 이게 심하고 하니까 잘 풀려요. 근데 왜 안 풀리는지 모르셔요 어머님들이. 근데 그 여기 보면 대부분이 등식의 원리를 아마 문제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학년 때 그 문자화식이라든가 이 등식의 원리를 잘 깨우치고 있어야지 공부를 잘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안 풀리는데 그게 이제 애들이 막 거꾸로 가게 해서 막 풀고 이렇게 막 머리 막 돌려가지고 풀잖아요.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숫자가 쉬울 때는 그 내용이 쉬울 때는 그 문제가 쉬울 때는 암산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만약에 바뀌어버려요. 이제 숫자가 자연수나 정수에서 막 분수나 소수나 무리수로 바뀌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좋은 식이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 문제를 푸는 것뿐만이 아니고 학년이 더 어려운 문제도 풀 수가 있고 학년이 올라가면서 쓸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학년이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저희 이 학원에 오는 학생들은 뭐 2번 오는 학생들도 있지만 한 번 오는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도 저학년 어릴 때만 한다고 2학년 때 꽤 많지만요. 2학년 때 그 서울대 연결학교가 2학년 때부터 오는 학생들 꽤 많아요. 천천히 이렇게 오면은 미리 와서 천천히 가면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해도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에 와가지고 막 고생 엄청 하고 시험 떨어졌다고 저한테 막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고 막 그러신 분도 있어요. 저는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마지막 파이널에 가면 시험을 봐요. 많이 떨어뜨려요. 왜냐면 그 해서 안 될 애들이 있거든요. 쓸데없이 물론 학원 입장에서 많이 와서 이렇게 매출 올리면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봐서 최소한 반쯤 합격할 가능성이 반쯤 보여야지 제가 이렇게 합격하거든요. 그래서 좀 마지막에 많이 떨어뜨리는데 그 전에 이제 학생들 천천히 이렇게 가면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오면은 굉장히 쉽거든요. 그리고 편해요 애들이. 그리고 재미있게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이게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 못하더라도 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뭐 잘하면 좋겠죠. 근데 잘할 때 어머님들이 더 조심하셔야 돼요. 막 끌고 올라가면요 애 망해버려요. 완전히 그래서 쳇바퀴도 망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조심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공부 방법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산식에서 중요한 부분 계산식을 하고 그다음 개념 단계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관계를 이렇게 위 단계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이 개념 단계에도 원리 익히기 단계가 있어서 그 부분 여기 들어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영재고시험을 이렇게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심화나 도전 단계 이렇게 넘어가고 고등학교는 빨리 갈 필요가 없어요. 사실 거기 제가 보기에는 혼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게 하시고 있었고 여기를 책을 이제 못 보시면 여기 개념 단계고요. 책 표지가 여기는 뭐 통합 이 퍼즐들이 제일 먼저 들어있어요. 재밌게 하려고. 그러니까 핵심 내용들, 그다음에 연관, 소수형 문제, 실력 문제 이런 형태의 내용들이 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퍼즐로 전체가 돼 있어요. 제가 직접 퍼즐을 다 이렇게 새로 만드는 형태들인데 다 퍼즐로 돼 있어요. 이 시간표 보시면 제가 여기 4-1하고 3-1 이번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뭐 잘하든 못하든 크게 이렇게 관계는 없는데 봐서 테스트는 이따 봅니다. 제가 보고 나서 괜찮겠다 이렇게. 점수도 중요하긴 하지만 푸는 방식이나 태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진행 방식 우선 오면은 이렇게 숙제 검사를 제가 하고 그다음에 수업을 하고 질문까지 해요. 그다음에 테스트까지 해요. 테스트를 보는데 숙제 검사를 해서 안 돼 있어 숙제 다 안 하면 그 테스트 못 보게 합니다. 그 사실 미리 그리고 오답 시험 테스트 오답노트 하고 매주 테스트를 하는데 다 서술형인데 3, 4학년들 서술할 게 없어요. 그래서 거의 다 단답형들 3, 4학년 5학년부터 어떻게 보면 수학 공부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업 첫날 또 브리핑하고 주일에 3시간씩 학기당 총 8회가 이게 가장 기본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8회면 다 종합시험까지 다 끝나요. 이렇게 보시죠. 보시면 여기 보면 시간표들 있잖아요. 네? 여기도 이제 5-1부터는 이제 퍼즐이 좀 줄어들면서 이제 본격적인 수학 시험을 있고
여기 이제 탐구 단계, 그 다음에 고점 단계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기가 이제 KJ 뭐, 앞에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3-1 1강 결승과 결승인데, 요 문제가 어디가 있냐면, 여기 지금 한 단원이에요, 한 단원. 한 단원인데, 제일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해서, 수업도 이걸로 합니다. 어떤 내용 3-1을 보시면, 내용이 성량계비로, 애들 뭐 성량계비 수학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88 빼기 88 이렇게 만들면 8이 가장 기본이 돼요. 성량계비에서는. 하나를 없애면 0이 되기도 하고, 6이 되기도 하고, 9가 되기도 하고, 두 개를 없애면은 2가 되기도 하고, 3이 되기도 하고, 5가 되기도 하고, 6이 되기도 하고, 공간 감각도 있어야 돼요. 애들 이게 상상력이나 공간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쭉 한 다음에 가장 큰 수가 되려면 이제 순서대로. 원래 서울대 영재원 시험이 이런 형태로 나와요. 제일 앞에 뭐, 그 다음에 뭐, 마지막 가장 어렵게 순서대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문자로 해놓잖아요. 이렇게 해서 A, B, C, D로 하면 가장 큰 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빼기에서 이쪽이 커야 되잖아요. 여기는 작아야 되고. 그리고 1자리보다는 10자리가 커져야 되잖아요. 여기 자연스럽게 알지 않으면 이게 안 풀리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줄치기 하죠. 어떤 걸 줄치기 하죠? 3개를 빼어서. 그리고 15자리는 0이 되면 안 된다. 얘들이 이제 그걸 못 보고 막 아무렇게 만들어 버리는데, 이걸 문제를 잘 이렇게 보고, 여기 익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큰 수가 되려면 당연히 이제 A가 돼야 되겠죠. 네. 여기 15자리, 여기가 제일 커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제일 작아야 되잖아요. 가장 어떤 작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C가 되죠. 이렇게 해서, 어디를 크게 하고, 어디를 작게 해야 되면 이제 계획을 세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빼는데 X표 한 다음에 가장 큰 수가 되는 식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가장 큰 수가 뭐겠어요? 하나 뜨니까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를 작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2개만 떼야 되니까 이제 0을 만들면 안 되니까 2개만 떼야 되니까 2가 가장 작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10은 되겠어요. 98 빼기 28은 이렇게 해서 완성해요. 근데 애들이 이제 수학은 수학인데 이게 뭔가 이렇게 막 재밌어 하게 이렇게 하는 게 4학년 이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개념들이 다 똑같이 딱 돼 있는데 순서는 약간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계산력이 뒤에 가 있는데 저는 계산력을 바로 앞에서 당겨놨어요.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이렇게 순서 제 책은 그 대구 쪽에 지금 방학특강으로 나가고 있어요. 전국에 다 나가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 퍼즐을 해서 퍼즐 나오고 원리 익히기, 개념 익히기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이제 문제 푸는 방법 옆에 같이 풀고 여기 유제한 다음에 예제들이 똑같은 비슷한 문제들이 나오고 여기까지 비슷하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그 계산력 다지기는 이게 근데 어떤 거 제일 뒤에다 해놨던데 미리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유형 그다음에 실력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다시 반복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해놓으면 숙제가 많잖아요. 다른 데는 이거 일주일 이거 한 번 2회 하는데 저는 2회 하기 때문에 숙제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공부를 어차피 본인이 해야 되거든요. 저는 하는 방식, 쉽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내가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4학년 이전 단계고요. 그다음에 퍼즐을 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이거거든요. 요게 아까 말씀드리지만 소인수분해가 여기 지금 4학년인데 소인수분해가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요 문제가 어디가 있냐면은 여기 저는 잘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지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사다리 타기를 해요. 사다리 타기를 하면 이게 쭉 이제 사다리 타기를 아시잖아요. 가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 나오면 180에서 3으로 나누면 이제 60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5로 나누면 이제 이거 뭐지? 이제 머리 아프잖아요.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 그리고 얘가 몫이 나와요. 해결하는 방법을 여기다 이렇게 쪼개놓습니다. 이게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겁니다. 동그라미를 보면 뭐로 보여야 되냐? 5로 보여야 된다고 해요. 5하고 2. 5하고 2가 만나면 또 동그라미 생기잖아요. 이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얘들한테 이게 머릿속에다 머리에 박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마 여기 동그라미를 보면은 5하고 2하고 이렇게 쪼개지잖아요. 그다음 18은 이제 2 곱하기 9, 9는 3 곱하기 3 하면서 어렸을 때 천천히 그걸 해보는 겁니다. 그게 소인수분해거든요. 이 곱하기도 중요하지만 이게 쪼개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안 되면 이게 안 풀려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면 본인들이 하다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180 나오면 하나 오면 3이니까 3은 안에 없어지겠죠? 남았으니까 15니까 그렇게 없어지죠? 나머지 답이 4 이렇게 나오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그거를 여기다가 쭉 쓰게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도 보시면 다시 보시면 여기 아마 한 단원인데 전체가 다 퍼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다리만 있는 거 아니고 막 이렇게 건너뛰어 넘어가기도 있고 여기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미로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로 찾기라고 하면 애들 그 퍼즐에 가장 그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미로 찾기입니다. 그걸 좋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근데 더 끝내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5학년 때 가면 벌써 글로 쫙 나오잖아요. 글로 여기 그 5-1 1단원인데 5-1단원에 그 여기가 나와 여기 요거 측입니다. 원리 익히기가 나와요. 여기에 보시면 계산은 원래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하는 게 원칙이고 가로안을 먼저 하는 게 원칙. 이거 다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를 들어 여기서 보면 53 더하기 22 하면 머리 터져요. 근데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근데 개념 이렇게 하면은 얼마죠? 이렇게 하면은 70이죠. 머릿속 이렇게 해서 이렇게 푼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면은 100이고 이렇게 하면 100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풀 이게 이제 순서를 바꾸는 교과서에 있습니다. 이거 순서 바꿔서 계산하기. 근데 이거는 중학교 가면은 교환 법칙이라고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은 60, 50에다가 70%가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해서 풀어내는 이런 방식. 요게 이제 그 뭐냐면 여기 책에 보시면 앞에 있는 개념들 이렇게 쭉 다 아까 했던 거 다 이거 다 똑같은데 이런 개념들이 하나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학년이 올라가면서 연결고리라든가 쉽게 푸는 방법들 그리고 왜 그러는지 왜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게 이제 법칙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하면 같은 거니까 교과서에 있는데 그게 영어의 뜻이 없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쭉 돼 있고 다른 거 떠나서 이런 문제가 그 개념 단계에서 2개씩 있어요. 여기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계속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보시면 이거 탐구 단계 이제 6단계잖아요, 이거는. 어디가 있던데, 내가 한참 멀리 있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애들이 기억을 많이 해요. 뭐냐면, 애들이 배수 찾기 하는데 외우고 있잖아요. 그 외우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왠지 모르니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배수를 식을 써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 2와 5의 배수들은 끝에 한 자릿수를 보잖아요. 왜냐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여기 보세요. 이거 만약에 식을 써서 하라고 그래요. 8760 더하기 5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 0에는 10은 2 곱하기 5니까 여기 2하고 5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세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문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 쓰는 게 좋은 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학년이 이게 이제 다음에 가면은 숫자 더 크게 나오고 5를 4로 나누는 방법. 그 다음에 4하고 20은 또 이렇게 되잖아요. 4 곱하기 20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나온 다음에 여기에 4하고 25가 들어있잖아.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게 이제 다음에 가면 전개식이라고 그래요. 전개 이런 걸 보면서 이거 삼과 푸는 이건 각자수의 합이잖아요. 이거 덧셈과 곱셈 간의 관계가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나와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원래 이렇게 되잖아요. 7 곱하기 10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6 곱하기 100은 6이 100개가 있다는 겁니다. 더하기로. 여기 초등학교 2학년 곱셈 구하기 전에 나와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문자와 식 그대로 연결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다 이렇게 하나 빼냈겠죠. 7 한 다음에 9 한 다음에 여기다 7 하나 빼냈겠죠. 이렇게 나오면 이게 3과 9로 다 나눠 떨어져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걸 식을 쓰게 해요. 그럼 이게 이제 응용력이 생기면 이제 그 다음과 두 개를 묶어져요. 예를 들어서 6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요 두 개를 연결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그러니까 5학년 때 엄청나게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5학년 때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5학년에서 이게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중학교로 넘어간다 이러면은 그냥 그 무슨 뜻인지 뭐 외워가지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안 풀리니까 이 응용력 자체가 안 생겨요. 아예 답을 외워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시간이 좀 너무 내가 12시 전에 끝나기 전에 2분이 지금 오버했네요. 이걸 아까 했던 거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마지막 때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뭐냐면 우선 공부는 좋은 식쓰기에 모든 초점이 있어야 되고 저학년 때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목적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니까 가면서 계속 어려워하는 거는 뭔가 좀 밑에서 잘못한 겁니다. 학년이 올라가면서 공부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양치기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은 그 세 군데 정도예요. 5-1, 중 1-1, 3학년 요거 세 군데 정도는 굉장히 많이 해야 되지만 그 이외에는 많이 하는 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꼭 과정을 지켜야 되는데 막 그 밑에 했다고 막 건너뛰지 마시라고요. 밑에 차곡차곡 다지는 거. 그리고 밑에 저학년과 고학년의 연결고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저희들이 원리탐구고 그 다음에 위험 학년이라서 그 잘하게 하는 게 아까 원리 익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정리를 한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가장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게 이건 어머님들 이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합격수를 가장 많이 내게 한 이유가 여기 있는가 싶어요. 테스트를 반드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 만문제는 뭐냐 그동안 봤던 시험지를 다 다시 풀게 하고 그리고 종합시험을 봐요. 만약에 다시 안 풀면 못 풀게 해요. 왜 그 역할을 하냐면 그동안 배웠던 게 다 자기가 되려면 그동안 했던 게 다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런 여러 번 효과가 나타나요. 여기 때는 제가 관여를 안 하고 그때 숙제 다 했나 안 했나 식을 써서 다 풀었나 봐 이거 확인하거든요. 이 부분을 잘 지켜주시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데 이걸 이게 그 시험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이게 제가 보는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브리핑 때 이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저한테 오시면 꼭 숙제를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개만 지켜달라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제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사항은 저학년들이잖아요. 저학년들은 이 서로 다른 교육 방법들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라고 여기는 이렇게 하고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면 이제 혼돈이 생깁니다. 어머님들이 판단을 해서 한 군데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애들이 이제 안착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거나 해도 다 하려고. 자기 주관이 서니까. 방식이 이제 세워져야 하잖아요. 방식을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마음대로 하셔야 되는데 어렸을 때 이런 것들 보내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 애들 혼돈이 생겨가지고 이게 가장 중요한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그리고 그 지나친 산에 아까 했던 밑에 덜 돼 있는데 막 올라가시면 안 된다고요. 외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문제를 풀었는데 이게 다 된 줄 알고 이렇게 올라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는지 이게 이거인데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명제 준비는 해도 되고 안 되도 하다 보면은 이제 명제 공부를 하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다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무슨 저한테 오실 때는 그냥 편하게 빨리 가서 이렇게 편하게 재밌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되고 가다가 애들이 많이 바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바뀌고 그리고 이게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영재고라든가 과학고라든가 위에 대학교 올라갈 때 거의 8분 동선 이렇게 넘는 것 같아요. 영재 교육 하다 보면 우선 면접도 다 준비를 하죠. 서술도 다 돼 있고 그리고 심화 문제나 이런 푸는 방법들이 다 알고 그 이론들이 융합되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니까 그리고 탐구보고서 이제 서울대 같은 탐구보고서를 쓰는데 이제 그런 거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8년도에 수능에 나옵니다 이거. 그리고 아까도 다시 정리하면 4학년까지는 너무 막 심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재밌게 하고 수학 공부 아닌 것처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건 제 소관은 아니지만 차라리 여러 군데 다니지 마시고 언어 공부를 특히 한문이 우리 어원들이 반찬을 아까 내가 신속을 빼고 빠르게라고 쓴 이유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요. 중학교 가서 애들이 내신 대비를 하는데 과학 같은 거 윤기가 나면 선생님 윤기가 뭐죠? 그런 튀어 올라오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다른 걸 많이 시키지 말고 언어 공부를 시키는 게 훨씬 내가 보기에는 영어 공부 잘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도 이 우리말이 빨라야 돼요. 제가 이제 IMO는 외국에 우리나라 KMO 제일 잘하는 6명 뽑아 국가대표에서 보낸 애가 있거든요. 거기서 만점 금상하는 학생이 있어요. 저한테 이제 한 몇 년 전에 조교하고 있었는데 그 학생이 이거 시켰습니다. 언어 엄청나게 시켰어요.
영어 같은 경우는 걔는 학원도 안 다니래. 물론 영국에서 한 2, 3년 살았는데 혼자서 막 해리포터도 읽고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수학 공부만 저한테 하는 거고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요거를 아마 어디 가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5학년 때부터 식쓰기를 하는데 꼭 이 순서를 좀 지켜주시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계산식을 하고 그 다음에 개념 단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단계를 위아래 고리를 좀 연결시키고 그리고 심화 단계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테스트 와서 이제 이 부분 애들은 그래요. 수월하게 가야 돼요. 어렵게 가면 계속 어렵습니다. 애들이 이 정도는 충분하게 돼. 이런 단계에서 시작해서 갈수록 계속 이렇게 쉬워져야 되는데 가면서 어려운 단계로 꼭 우리 애는 이런 거 쉬워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책을 보시면 쉽게 보이는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어머니들 보면 답이 그냥 나오니까 이거 쉽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걸 배우자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어려운 거를 배우고 앞으로 학년이 올라가면서 쓸모 있는 걸 배우고 그 다음에 식 쓰는 거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꼭 그 공부를 많이 하지 않고도 잘하는 방법을 이렇게 택해서 어렸을 때 보시면은 좀 쉽죠. 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갔죠? 8분 정도 많이 가고 12시